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푸조 3008 GT 모델입니다. 가솔린 트림입니다. 지난번 308 모델 이후로 두 번째로 시승을 하게 되는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3008 모델 푸조에서 2008년부터 판매 중인 준중형 크로스오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푸조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SUV 라인업 총 3개의 모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형 SUV 라인업인 2008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승하고 있는 준중형 SUV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8 모델이 있고요. 그 이제 상급으로는 중형 SUV 등급인 5008 모델,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난 시승기 작년에도 이 3008 모델을 시승을 했지만 이 올해 판매량만 봐도 거의 이제 SUV, 어떻게 보면 푸조 브랜드의 이제 한국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2008 모델과 3008 모델입니다. 두 모델 합치면 점유율이 약 50% 이상 지금 넘게 판매된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이 3008 모델 중요한 포지셔닝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3008 모델을 비롯해서 5008 모델, 2008 모델까지 전체 라인업을 시승을 했는데 차이점이 생겼죠. 바로 가솔린 엔진 트림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L 디젤 블루 HDI라고도 엔진 트림이 표시가 되는데, 그 엔진 트림만 이제 주력으로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판매가 됐던 모델이 이제 푸조 브랜드거든요. 근데 현대는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SUV 라인업인 3008 그리고 5008 모델에만 이 가솔린 엔진 트림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세대 구성을 보면 이 3008 모델 현재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1세대 모델과 외형 디자인 쪽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 1세대 같은 경우는 SUV 형태라기보다는 MPV 형태 디자인 구성이 좀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사실상 푸조 브랜드가 예전 세대들이 SUV보다는 약간은 MPV의 성향이 좀 짙은 디자인이 좀 묻어났다고 한다면 2세대 한국 시장에 2017년부터 제가 알기로 판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세대로 오면서 기존 MPV 스타일에서 SUV 형태로 디자인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하고 있는 3008 모델 플랫폼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번 308 모델에서도 언급했었던 EMP2 플랫폼을 현재 이 3008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이제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시트로행의 C4 피카소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과도 이 플랫폼을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3008 모델
판매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진 트림으로 보면 뭐 좀 전에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1.5L 직렬 4기통 디젤 엔진 라인업, 그리고 1.2L 직렬 3기통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 라인업, 이렇게 두 가지의 엔진 구성으로 일단 나눠지고요. 알리르, GT, GT 팩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트림이 그대로 디젤과 가솔린 엔진업에 그대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보면 GT팩이 가장 상급 트림입니다. 알리르가 가장 하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부터 적용돼서 판매 중인 1.2L 3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4기통보다 아무래도 경량화, 마찰계수 부분에서 좀 줄였기 때문에 연비 쪽에서도 뭐 개선을 했다라고 이제 푸조 공식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도 궁금하고, 사실상 이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3기통 가솔린 엔진은 그렇죠, 거의 오랜만에 시승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3기통이라는 게 조금은 이 스포츠 성향으로는 조금 빠지는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목적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 그리고 연비 효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적인 면에서는 예전에 시승했던 1.5L 디젤가 어떤 이 출력으로 이 차를 좀 밀어줄지도 살짝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 1.2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된 GT 트림 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4,85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월 프로모션, 지금 12월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이 촬영을 지금 하는 날짜가 12월 이제 마지막 주 정도 지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이게 12월 프로모션이 내년 1월까지 연장이 되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요건 12월 프로모션입니다. 1월 되면 바뀔 수가 있어요. 현재 12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기준으로 보면 현재 이 GT 트림 최대 프로모션을 적용하면 약 800만 원 이상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도 소개를 정말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1.2L 가솔린 엔진의 알리르 트림, 가장 낮은 트림입니다. 이 트림 같은 경우가 최대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전시장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단에 저희 황 매니저님께 연락을 하셔서 가격 프로모션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차량 구매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랑 별개로 확실한 건 연말 프로모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모델이 이 3008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1.2L 직렬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 변속기 자동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131마력, 최대 토크 23.5kg/ms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시승했던 1.5L 디젤 엔진 파워트레인 출력과 비교를 해보면 최고 출력 부분에서는 동일한데, 이 토크 부분에서는 디젤 엔진 모델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7kg/ms 스펙 차이가 있어요. 30.61과 23.5kg/ms 이제 스펙인데, 수치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서 제 생각에는 이제 비슷한 주행 성향으로 이 드라이빙 특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푸조 모델들이 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라인업, 전체 라인업을 보면 제가 작년에도 시승을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이 컨셉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 연비와 그리고 무난한 스타일의 주행 성능,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어떤 차량을 현재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차량도 컨셉은 명확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제가 분당 전시장에서 차량을 끌고 오면서 조금 이 드라이빙을 좀 느껴봤지만 예전에 느꼈던 디젤 엔진 모델이랑 비슷한 이 드라이빙 느낌을 일단 좀 준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는데, 요거는 잠시 후에 가속 성능 테스트 했을 때 한번 상세하게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공차 중량 1.5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12.2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8)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얼마 전에 시승했던 308 모델이랑은 전혀 다른 이제 실내 인테리어 구성이 좀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이제 전반적인 푸조 차량, 푸조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308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된 모델이다 보니까 실내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좀 상당히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성으로만 보면 작년에 시승했던 모델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전시장에도 한번 체크를 했는데 기존 모델이랑은 실내 옵션 구성에서는 그렇게 큰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조 모델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인테리어 구성입니다. 대시보드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공통적인 디자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시보드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디자인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 위치를 딱 여기에 넣다 보니까 이 구성에서 좀 약간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느낌은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조작을 해 보시면 이 약간은 좀 낮게 설정되어 있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헤드업 디지털 계기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지털 계기판, 작년에 제가 시승했을 때 언급했던 그 네이밍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어요, 푸조 차량들이. 근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계기판이 좀 높게 위치를 해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디스플레이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디스플레이보다 계기판 사이즈가 더 큽니다. 보통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맞춰 놓기는 하거든요. 근데 현재 이 푸조 차량들 3008 모델도 그렇지만 계기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인 테마는 308 모델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기존 모델들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계기판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렇게 색감이 조금씩 바뀌어요. 표준, 에코, 샌드, 머드, 스노우. 드라이브 모드가 좀 많아졌죠. 아무래도 이제 지향하고 있는 포지셔닝이 SUV 모델이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좀 많이 제공해 주네요. 지난번 308 모델이랑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제 색감 처리도 바뀌고, 이 스티어링을 좌측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테마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행, 퍼스널, 최소, 다이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다이얼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내리 퍼스널로 바꾸면 바뀝니다. 테마가 이런 식으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좀 확대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최소죠. 최소로 바꾸면 다 사라집니다. 가운데 이제 이 속도 영역면 표시되는 이 구성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행으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기판 좌측 여기에 버튼이 이제 좀 채워졌네요. 지난번 308 모델은 여기가 다 빈 버튼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차로 유지 기능, 그리고 핸들 조향,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트렁크 오픈 버튼까지 3개의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입니다. 이거는 푸조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 구성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나와요. 이제 오늘 시승하는 모델부터는 이제 아쉬운 거죠. 없으면 원래 아쉬운 거예요.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 열선은 지난번 시승했던 신형으로 나온 308 모델에만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추후부터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애초에 출시를 하면서 이 스티어링 휠 열선은 좀 넣어서 적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프랑스는 겨울이 없나? 유럽은 겨울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는 못 하겠는데, 현재 이 모델 구성에는 이 스티어링 휠 열선이 없습니다. 지난번 308 모델이 이 스티어링 휠 좌측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을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현재 3008 모델은 이 안쪽, 그러니까 이게 방향지 시등 컬럼 하단 쪽에 두툼한 컬럼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 구성도 제가 작년에 시승했던 모델들이랑 같은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아우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아우디랑 차이점이 있는 건, 아우디는 좀 얇은 컬럼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현재 이 푸조 모델은 상당히 두툼한 컬럼으로 빠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시트의 구성, 아키나이트 스티치가 적용된 벨룸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패브릭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시트 구성은 GT 트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상급인 GT 팩으로 넘어가시면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알루리 트림 같은 경우는 민트 그린 스티치가 적용되는 패브릭 시트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패브릭이다 보니까 이 소재에 대한 질감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겨울철에 이 시트를 탑승을 하시면, 겨울철에는 가죽은 아무래도 차가운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패브릭은 차가운 느낌보다는 그래도 가죽보다는 조금은 온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괜찮아요. 이 패브릭의 단점이 먼지가 좀 많이 나는,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 이 3008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구성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으로 보면 8웨이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은 매뉴얼 시트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이 서포트까지 수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건 좋은 구성이죠.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3008 모델은 시트 이 좌측 라인에 버튼이 따로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켜면 강도는 3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 메뉴는 총 5가지로 마사지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열에는 열선 시트는 제공을 해줬습니다. 다행이죠. 스티어링 열선만 없어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8인치 HD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에 시승했을 때 구성이랑 똑같아요. 사실상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가 지원이 됩니다. 미러 스크린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의 구성은, 그러니까 이게 3008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차량 설정, 주행 기능 이런 것 개통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현재는 이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단에 지금 토글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토글 스위치 두 번째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에어컨까지 이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활성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건 이제 미디어입니다. 라디오 지금 떠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쪽 차량 표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터넌스 그리고 에이다스 시스템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정조등, 상향, 자동 점등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트랙션 컨트롤도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차량 설정 쪽으로 넘어가면 이 안전 쪽이 이제 ADAS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를 비롯해서 교통 표지판, 권장 속도 감지 기능까지 적용을 해줬고요. 컴포트 쪽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편리한 이제 컨비니언스 옵션,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이제 편리 기능을 이제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기본적인 구성이라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기능 이런 건 따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차 쪽으로 넘어가면 현재 이 3008 GT 트림입니다.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까지만 제공을 해줍니다. 서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후진 기어 체결 시 도어 미러 조정, 이게 지금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거 설정해 놓으면. 그리고 스피커, 현재 구성은 기본 스피커가 일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상급 GTP까지 넘어가셔야 포칼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작년에 제가 사운드 시스템까지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뭐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토글 스위치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피아노 건반 스타일의 디자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토글 스위치가 그러니까 바로가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 구성으로 이쪽에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색다른 구성은 따로 없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좀 전에 ADAS 시스템 들어가는 바로가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라인, 가장 안쪽에는 미디어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USB는 A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그 하단 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변속기는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작년에 시승했을 때 그 변속기 디자인이랑 똑같은 구성인데, 원래는 이런 구성이 이제 푸조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 변속기 디자인인데 308 모델만 이 손가락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변속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변속기는 매뉴얼 모드까지 제공을 해줘요. 이 M 버튼이 있는데 이 M을 활성화를 하면 이쪽에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기 앞쪽에 엔진 스타트 버튼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 하단 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지금 눈에 들어오실 건데, 이 푸조 모델들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지원을 해도 오토홀드 기능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하면 스탑 앤 고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할 때면 오토홀드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별도로 오토홀드를 제공하는 이런 구성은 없어요.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하단에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의 이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우측 라인에 작은 수납함이 있고요. 수납함 밑에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콘솔 사이즈, 제가 작년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상당히 넓은 센터 콘솔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하단 쪽에 조명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좀 특징은 에어컨을 키니까 이쪽에서도 바람을 좀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빼고 차라리 열선을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콘솔 구성은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키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트레이도 작은 걸 제공을 해줘요. 요거는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에 파노라믹 썬루프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승기 때도 제가 이거 설명드린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도어 트림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파노라마 썬루프랑 이 루프 사이에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소재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는 아닙니다. 알칸타라는 아니고 알칸타라처럼 느껴지는 재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상 작년에 시승했을 때 3008 모델이랑 실내외 옵션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실내뿐만 아니고 외형도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식 변경만 돼서 현재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이제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면 예전에 시승했던 308 모델처럼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이 버튼 구성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게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차량을 처음 보거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도 금방 적응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쪽 버튼 배열도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도 무엇보다도 복잡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푸조 3008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표준으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조 3008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트위스트 빔, 토션 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전반적인 승차감 탄탄한 느낌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보통 토션 빔 스타일이라고 하면 지난번 308 모델 시승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약간은 탄탄한 느낌이 거의 주로 이제 승차감 쪽으로 느끼게끔 해주는데 이 푸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약간은 이제 무게로 눌러주는 이런 느낌이 나서 뭐 기본적인 세팅 하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308 모델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탄탄한 스타일로 인해서 이 배기량, 이 차량 출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스타일로만 보면 달리기를 해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특징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보통 디젤 엔진을 제가 대부분 시승을 했는데 이 가솔린 엔진은 사실상 푸조 모델 오늘 처음 시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이들링 시에 실내 쪽으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 지금 핀마이크에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거친 음색이 좀 들어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 저는 가솔린 엔진은 상대적으로 이런 진동과 소음 부분에서는 디젤 엔진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젤 엔진이랑 그렇게 차이가 있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후에 M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가속을 진행해 볼게요.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일단 이 전반적인 드라이빙 느낌은 작년에 제가 시승했던 1.5L 디젤 엔진이 적용된 3008 모델이랑 비슷한 이 가속 성능 느낌을 좀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게 가속 페달을 전개를 하면 매뉴얼 모드를 이제 활성화를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차량에게 이제 패들 시프트, 수동 변속을 적극적으로 할 거야 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디젤 엔진보다는 RPM 허용치가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구성으로만 보면 지금 레드존이 6000rpm부터 시작되는 걸로 지금 계기판상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6000rpm이 조금 안 되는 지점,
제가 보니까 한 5,800, 700 요 수준에서 자동으로 이제 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젤 엔진 이 모델이랑 직접적으로 주행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건 이 RPM 연료대를 그대로 조금 더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라, 가솔린 엔진이 초반부터 그래도 밀어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건 디젤 엔진이랑 좀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 디젤 엔진은 초반부터 가속 페달을 급전개를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속도력이 좀 올라갈 때까지 딜레이가 필요한데, 현재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승했던 1.5L 디젤 엔진보다는 초반에서 가속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오히려 RPM 영역도 좀 끝까지 쭉 뽑을 수 있다는 이런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가속감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추후에 이제 평범한 실험실에서 제로백 측정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좋고, 핸들링도 똑같고, 대신에 RPM 영역이랑 가솔린 엔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성으로 인해서 이 조금은 쭉 뽑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디젤 엔진보다는 조금 치고나가는 맛이 살짝은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지 이제 배기량은 그렇죠, 최고 출력 부분이 똑같아요, 수치상.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속 스타일은 디젤 엔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속했을 때 이제 파워트레인 수치상으로 나타내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느낌은 가솔린 엔진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변속을 해놓으면 엔진음이 이제 들어와요. 이게 엔진음이 제가 작년에 디젤 모델 시승했을 때도 이 튜닝된, 어떻게 보면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엔진음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현재 그게 이 가솔린 엔진 트림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네요. 근데 이게 약간은 저는 이제 다양한 많은 차들을 이제 시승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은 이질적인 느낌은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피커에서 나는 엔진음이기 때문에 달릴 때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은 좋아요, 이런 부분이. 이 브레이크는 잘 들어요, 푸조가. 그리고 이게 가솔린 엔진인데, 엔진 특성으로만 보면 상당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승차감 테스트 했을 때도 이 뭐라 그럴까, 아이들링 시에도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이 엔진이 회전했을 때, 이거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말고 정말 순수하게 엔진에서 나는 그 사운드만 느꼈을 때입니다. 상당히 거친 음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의외로 진동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치고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젤 엔진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솔린 엔진이 진동이랑 이 소음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은 대응이 좀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가솔린 엔진이라는 걸 감안하면 조금은 거친 음색과 진동이 좀 많이 들어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이렇게 달리고 밀어주는 느낌은 오히려 가솔린 엔진이 좋아요. 근데 브레이크는 진짜 세팅을 잘 해놓는 거라. 308 모델 시승했을 때도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차량 배기량 진짜 조금만 더 높여주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 한 160마력 정도까지만 좀 뽑아주고, 토크도 한 36kg 포스미터까지 조금 이렇게 좀 맞춰주면, 물론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지긴 힘들겠지만, 그러면 이 주행 성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에도 급브레이크를 진행을 하더라도 서스펜션에서 어쨌든 간에 대응을 잘해줘요. 이게 보통 정말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 차량들은 소위 말해 이제 코너를 급격하게 돌아 나와서 급브레이크를 전개를 하면 좌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지는 차량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 쪽으로 좀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좀 대부분이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푸조 모델들은 그런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속 페달 전개해서 가속 쭉 밀어간 다음에 코너 접어들어서 급브레이크 들어가고 그랬을 때에도 이 차량 거동이 흐트러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행 퍼포먼스 쪽 성향으로만 보면 세팅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할 때마다 고성능 라인업을 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계속 언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조 브랜드가 지금 한국 시장에 판매되는 모델 라인업만 보면 정말 일반적인 성향의 차량들을 좀 주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스포츠성 스포츠 브랜드 이런 거 못할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시승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다양한 이 주행, 그렇죠, 대회에서 승을 많이 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푸조예요. 그러니까 세팅을 못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고성능 라인업 한 라인만 이렇게 넣어주면 그래서 조금 퀄리티가 좀 올라가거든요, 브랜드 네임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바꿔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아쉬워요. 하체 세팅이랑 이 브레이크 세팅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이게 배기량 때문에 지금 가속했을 때 주행 느낌이 조금은 처지는 느낌이 나는 거지, 그거 이외로는 달릴 때의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코너 돌아서 급브레이크 들어가도 무너지는 게 없어요. 차가 잘 잡아줘요. 네, 확실히 푸조 차량들이 코너 쪽에서는 정말 재밌네요. 차라리 제가 디젤 저번에 308 모델 시승했을 때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게 영상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6L 터보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근데 이 1.2L가 사실상 되게 애매해요. 이 세팅 자체가 출력을 뽑아주기도 어떻게 보면 엔진이 감당하는 출력이 조금은 이제 빡빡할 수가 있는데, 추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생각을 해서 1.2L를 이렇게 개발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하체랑 전반적인 드라이빙 느낌만 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라인업 가솔린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조 3008 모델 직선 구간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변속기에 M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이렇게 일단 가속 느낌은 디젤 엔진이랑 똑같네요. 이게 직선 구간 들어오니까 이제 좀 명확하게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고속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 했을 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가솔린 엔진 특성상 RPM을 쓸 수 있는 허용치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3008 모델 1.2L 가솔린 터보 엔진 3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일단 6000 언더까지는 이 RPM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했을 때 밀어주는, 이렇게 촘촘 이제 차근차근 밀어나가는 느낌은 디젤 엔진보다는 난데, 사실상 출력이 디젤 엔진이랑 똑같거든요. 토크 쪽에서 뭐 디젤 엔진이 조금 더 뽑아주는 느낌이 있으나 전반적인 이 가속 느낌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지 코너링 저속 영역, 그러니까 완전 고속 영역까지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저희 평범한 실험체에서 테스트하는 이 코너링은 고속 영역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구간이 되게 짧고 이래서. 그래서 저속에서
거의 중간 정도 영역 속도까지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의 느낌은 가솔린 엔진이 좋고, 고속 영역까지 이제 쭉 밀어붙여주는 느낌은 디젤과 가솔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터널 구간, 일단 지난번 시승했던 좀 오래전이기는 합니다. 작년에 시승했던 3008 1.5L 디젤 엔진 모델과 터널 구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이렇게 아마 뭐 당시 날씨 뭐 이런 편차를 감안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터널을 빠져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시승했던 308 디젤 모델이죠. 그 모델이랑 저 터널 구간 이 속도 영역을 비교를 해보면 제 계기판상이 딱 1km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번 308 모델이 한 22km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22km 정도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수치가 나왔었는데, 오늘 모델은 정확히 한 23km 떨어지는 속도 영역으로 저 터널 구간을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승기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푸조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실용 영역 구간에서 이 주행을 했을 때 매력이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 성향 자체가 뭐 각 브랜드 다 뭐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지만, 이 푸조 브랜드는 실용 영역 구간에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운전 느낌을 만들어주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제 스포츠 성향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체 세팅은 오히려 장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이제 고속력으로 계속 이렇게 좀 밀어붙여도 안정감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거는 역시나 이제 엔진 배기량의 이제 한계 때문에 고속으로 더 이상 뽑아주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특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실용 영역 구간에서 드라이빙을 했을 때가 만족감이 가장 높습니다. 푸조 3008 GT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외관씬은 별도로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전시장 촬영에서 황 매니저님과 함께 3008 모델 외형 디자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외형 디자인 쪽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쪽 상단에 카드를 넣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같이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디젤 모델이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 출력 자체 수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크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가솔린 모델만의 좀 특징을 좀 살려서 디젤 엔진이 적용된 모델과 뭐 비슷한,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수준의 파워트레인 구성을 제공해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푸조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불안하거나 그런 점이 없고 잘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드라이빙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하체 세팅이 조금은 탄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승을 해보시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을 방지턱이나 이렇게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구간을 좀 많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어느 차종이든지 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이 푸드 차량들이 하체 쪽이 좀 탄탄하게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 생각 염두에 두시고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실내 구성, 사실상 저번에 308 모델 실내가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현재 308 모델, 작년에 시승했던 모델이랑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그게 그대로 느껴져서 익숙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이건 살짝 비교 대상은 아닌데, 신차로 나온 모델이 더 좋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구성도 충분히 무난하게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3008 GT 트림 가솔린 모델인데 특징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솔린 엔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이제 차량을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가솔린 엔진이 디젤 엔진보다는 진동 가속 영역에서 조금 대응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 쪽에서는 좀 좋을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현재 3008 모델은 조금은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정차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잠깐 세워볼까요? 차가 지금 없는데, 이게 정차를 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의외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와요. 지금 모니터가 지금 덜덜 떨리는 게 보이실 건데, 오히려 이 변속기 주변 라인 쪽으로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시트 쪽까지입니다. 진동이 좀 많이 올라오는 좀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기어를 N으로 바꿔 놓으면 진동이 현저하게 없어집니다. 네,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 좀 승차감이 좋고 뭔가 진동 소음이 잘 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3008 모델을 보시면 의외로 진동이랑 소음이 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좀 잡아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어차피 엔진 소음이야, 이 겹격을 정말 철저하게 이제 방어를 해놓지 않으면 실내로 유입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음이 그렇다 치더라도 진동은 좀 이렇게 막아주면 어땠을까라는 좀 조금의 아쉬움이 좀 드는 그런 이제 승차감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3008 모델 GT 가솔린 라인입니다. 현재 모델 시승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분당 전시장 푸조 에펠오토 분당 전시장에 방문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 시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 황 매니저 연락처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하셔서 시승이랑 상담까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시승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u start the fire, I'm trying to find what you like. Oh, you and I won't close our eyes till we cross that line. There's something about you, something about you. You know I crave your touch, but we don't need to rush. There's something about you, something about you, immersed inside my mind. Maybe it's a sign, 'cause it's alright.